네, 안녕하세요. 점프코리아 신익주입니다. 오늘 세미나 주제는 점프에서 머신러닝, 점프에서는 보통 프리딕티브 모델링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점프의 머신러닝 기능에 대해서 좀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가 준비했던 내용은 첫 번째 점프에서 머신러닝 플랫폼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일반적인 점프에서 구현되는 세 가지 머신러닝 기능, 보통 점프 메뉴 이름으로 보면 디시전 트리, 뉴럴 네트워크, 그 다음에 랜덤 포레스트 기능을 이용한 프리딕트 스크리닝에 대해서 주로 살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일반 점프가 아니고 점프 프로의 프리딕티브 모델링, 머신러닝 기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좀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점프의 머신러닝 플랫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별도로 배포해드린 자료, PDF 자료를 가지고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분석이라고 얘기를 할 때, 통계적 분석 또는 데이터 분석이라고 할 때, 분석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또는 분석의 종류를 어떻게 구분하느냐는 또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눠볼 수 있는데, 보통 점프에서는 분석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Descriptive, Predictive, 그 다음에 Prescriptive. 그래서 현재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뭐 평균이 얼마다, 편차가 얼마다,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이렇다 저렇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통 이제 기술 통계, 서술 통계라고 해서 descriptive라는 형용사로 보통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예측, 현재의 데이터를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될 거다라는 것을 예측하는 예측 통계, predictive stat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가 없을 경우에, 그러니까 여기 우측에 되는 것처럼 히스토리컬 데이터가 어떤 없거나 제한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최적의 조건을 위해서 DOE 같은 거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것을 프리스크립트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점프에서는 이렇게 분석을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이제 분석을 해야 할 건가 하는 것은 갖고 있는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서 이 세 가지 분석의 유형 중에서 하나가 선택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를 가지고 asking, 그러니까 무엇을 하느냐의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분석의 세 가지 종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인데, 오늘은 주로 이제 말씀드릴 게 밖에서는 머신러닝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점프에서는 이제 머신러닝이 이제 예측을 목표로 하는 거기 때문에 프리딕티브 모델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할 때 거의 같이 사용되는 용어가 AI,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이렇게 이 세 가지 용어가 비슷하게 사용되는데, 가장 넓은 의미로서 보면 인공지능 AI가 가장 넓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머신러닝은 AI를 구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서 가장 대표적인 거고, 그 다음에 딥러닝은 머신러닝 방법 중에서 조금 더 이미지 인식이라든지 이런 좀 특수한 경우에 사용되는 아주 깊이 있는 조금 다른 형태의 머신러닝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개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우리가 인터넷이나 이런 데에 보면은 뭐 머신러닝의 종류, 머신러닝 방법을 뭐 두 가지 또는 세 가지로 이제 구분해서 얘기를 하고, 구분할 때 보통 이제 많이 구분하는 스타일이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밑에 있는 강화학습 빼고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점프에서는 보통 이제 점프 안에 포함된 머신러닝 기법은 이제 요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구분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슈퍼바이즈드 러닝, 지도학습, 그 다음에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비지도학습을 구분을 할 때, 요 머신러닝 방법을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지금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조금 더 간단하게 구분하면, 일단 먼저 슈퍼바이즈드 러닝이, 그러니까 지도학습이 비지도학습하고 가장 큰 차이는, 요런 이제 Y는 fx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종속 변수, 독립 변수 이런 말 있죠, 그죠? 또는 반응치 y, 벡터 x 이런 말이 있을 때 x 인자의 어떤 값의 변화에 따라서 y 값을 예측하고 추정하는 이런 형태의, 그러니까 y 반응치 y가 있고 그 다음에 벡터 x가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머신러닝이 포괄적으로 슈퍼바이즈드 러닝, 지도학습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학습과 관련된 이제 통계적 방법론에는 이런 이제 일반적 회귀 분석, 그 다음에 뭐 정규를 전제로 한 조금 더 뭐 리치나 라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SVM, 뭐 나이브 베이스 디시전 트리 이런 등등의 방법들이 이제 Y는 fx를 규명하기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지도학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지도학습은 점프 메뉴 기준으로 보면 크게 이렇게 두 가지에 존재하고 있어요. 애널라이즈 빔 모델, 주로 이제 그 회귀 분석 베이스의 어떤 방법들이 애널라이즈 빔 모델에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하나의 지도학습의 하나의 대표적 형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통 머신러닝이라 부르는 기법들이 애널라이즈 프레딕티브 밑에 있는 이런 기능들이 우리가 점프에서 구현되는 그 지도학습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애널라이즈 프레딕티브 밑에 보면 애널라이즈 스크리닝 밑에 이러한 메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그 머신러닝과 관련돼서 사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틸리티를 모아놓은 그런 메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지도 학습은 이제 Y는 fx 구조, 그러니까 독립 변수 변화에 따라서 종속 변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규명하는 그런 게 아니고, 현재 있는 데이터를 분류하고 군집화하고 뭐 차원을 축소하는 이런 데에 주로 목적을 둔 방법론이기 때문에, 이럴 때 쓰이는 주 방법은 이렇게 주성분 분석이라든지 뭐 여러 K-민지를 비롯한 여러 가지 클러스터링 방법들이 여기 비지도 학습에 해당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프 메뉴 기준으로 보면 비지도 학습은 크게 이제 그 두 군데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Analyze, Multivariate Method, 우리가 보통 다별량 분석이라고 하는 여기 멀티베리트 메소드 들어가면 멀티베리트부터 쭉 가면서 여러 가지 다별량 분석 방법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퉁쳐서 군집 분석이라고 얘기하는 여러 가지 그 히어라키가 클러스터, K-means 등등의 그 군집 분석 방법은 애널라이즈, 클러스터링 밑에 이렇게 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 학습과 비지도 학습을 살짝 구분해서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오늘 주로 말씀드릴 메뉴는 이 머신러닝 방법 중에서 이제 우리가 머신러닝 방법을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으로 나눈다 그러면, 지도학습, 그러니까 Y는 fx 구조를 가지는 독립변수 변화에 따라서 종속 변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찾아보는 그런 이제 그 지도학습 분야에 대해서 주로 살펴봤고, 그 점프에서는 그 주 메뉴의 이름이 Analyze Predictive Modeling 이렇게 메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점프 기준으로 보면 이제 머신러닝 기법은 이제 디시전 트리라고 불리는 파티션 기법이 있고, 그 다음에 점프에서 구현되는 것 기준으로 보면 뉴럴 네트워크, 그 다음에 랜덤 포레스트 기능을 이용한 프리딕트 스크린, 요게 이제 요 세 가지가 일반적인 점프에서 구현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점프 프로에는 이제 몇 가지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부트스트랩 아리스트, 부스티드 트리, 그 다음에 KNN이라고 불리는 K Nearest Neighbors, 그 다음 나이브 베이스, 그 다음에 SVM이라고 부르는 스포트 벡터 머신, 이런 것들이 이제 점프 15 버전의 점프 프로에서 구현이 되는데, 오늘은 요렇게 이제 그 일반 점프에서 구현되는 세 가지 머신러닝 방법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말미에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점프 프로에서 구현되는 그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시켜 드릴까 합니다. 점프 메뉴 기준으로 방금 설명드린 것을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이제 애널라이즈, 제가 지금 띄운 것은 점프 프로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부분이 갖고 계시는 점프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이제 그 프리딕티브 모델링은 이렇게 애널라이즈 프리딕티브 모델링 보면 뉴럴부터 포뮬러 탭까지가 있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점프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뉴럴하고 파티션 요 두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프리딕티브 모델링의 두 칸 밑에 보면 스크리닝 메뉴에 보면 우리가 이제 그 머신러닝 방법을 사용하기 전에 데이터의 전처리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선별할 수 있는 기능과 관련된 이런 이상치한 그 결집지 처리, 기타 스크리닝 방법들이 이렇게 스크린 메뉴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다루지는 않지만 이제 그 머신러닝 방법 중에서 비지도 학습에 해당되는 그 기능들은 바로 여기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멀티베리에이트 메서드, 여기 흔히 이제 다별량 분석이라 불리는 주성분 판별, PLS, 다중 대응 분석 등등등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 밑에 클러스터링에 그 보면 이제 군집 분석이라 불리는 위계적 클러스터, K-민적 클러스터 등등의 방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말씀드린 내용은 프리딕티브 모델링에 있는 파티션하고 뉴럴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디시전 트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디시전 트리, 이제 점프 메뉴에서는 파티션이라고 되어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카트, 클래시피케이션 앤 듀레이션 트리라고도 하는데, 요 이제 디시전 트리에 대해서 일반적인 내용은 제가 그 매달 만들어서 올리는 이제 만슬리 가이드, 그 점프 코리아 홈페이지에 넣어놓는 거기에도 한번 넣은 적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링크를 해놨거든요. 여기 점프 홈페이지 만슬리 가이드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해 보면 여기 그 2018년 3월 제8호 여기 파티션이라고 된 부분을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이제 그 PDF로 한 10장 분량으로 이제 디시전 트리에 대해 설명이 되어 있는데, 뭐 간단하게 띄었으니까 한번 살펴보면, 요 파티션의 기능은 출력 변수가 존재할 경우, 그 지도학습의 한 방법이니까 Y가 존재할 경우에 그 반응치 Y를 설명하기 위해서 인자의 조합을 모든 조합을 찾는 방법이죠, 그죠? 그래서 그 여기 의사결정 나무의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모습이 보통 이제 그 디시전 트리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요 그 파티션의 방법에 따라서 카트 또는 차이드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파티션은 그 반응치 Y의 모든 데이터 유형, 그러니까 반응치 Y가 컨티뉴스이든 범주형이든 모두 사용될 수 있는데, 보통 이제 그 범주형 Y가 컨티뉴스일 때는 뭐 리그레이션 트리라고 보통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반응치 Y가 범주형일 때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트리, 분류 트리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두 가지 케이스를 넣어놨었는데, 하나는 이제 반응치 그 Y가 그 범주형일 때 케이스하고, 그 다음에 연속형일 때 케이스 이렇게 한번 넣어놨었는데, 먼저 이제 여기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그 반응치 Y가 범주형일 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iabetes.jmp라고 된 이 부분을 클릭을 하면 샘플 데이터가 열립니다. 이 데이터는 반응치 Y는 이렇게 세 가지 같은 데이터인데, Y, 그 다음 Y 바이너리, Y 오디널로 구분해서 만든 게 있고, 에이지부터 글루코스까지가 이제 그 10개의 그 팩터가 되도록 이 팩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파티션, 디시전 트리 방법을 이용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메뉴는 Analyze Predictive Modeling에 파티션에 들어가서 여기 이제 그 Y 바이너리, 그 이원화된 범주인 Y 바이너리를 사용해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이지부터 글루코스까지가 10개의 벡터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밸리데이션 포션을 설정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밸리데이션 포션이라는 것은 뭐냐면 오버피팅, 과적 합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는 과적 합 여부를 체크하기 위해서 그 데이터의 일부를 별도로 떼서,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0.4로 40%를 설정하면 어떤 뜻이냐면 나머지 60%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만들고 40% 데이터를 가지고 이 밸리데이션을 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하고 OK를 누르면 이렇게 디시전 트리 결과가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여기 이원화된 그 반응치일 경우에는 컬러 포인트를 클릭을 하면 여기 그 반응치가 이렇게 별도의 컬러로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앞에 실행 윈도우에서 밸리데이션을 설정했을 경우에 우리가 요 고 버튼을 누르면 최적의 분기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펼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번을 했을 때가 가장 뭐 이렇게 최적이다로 나왔는데, 만약에 여기서 스플리트를 더 해보면, 스플리트라는 것은 분기를 더 한다는 뜻이 되고, 이렇게 분기를 더 한다는 뜻이 되고, 그 다음 그 푸르는 이제 반대의 의미가 되죠. 스플리트를 이제 역으로 한다는 이런 뜻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스플리트를 쭉 해가면서 우리가 어떤 변수가 여기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전체 데이터가 그 데이터 중에서 첫 번째 LTG라는 요 변수를 가지고, LTG 변수가 그 4.8이라는 임계값을 가질 때 4.8의 기준으로 이렇게 4.8이보다 작을 때, 그다음 4.8이보다 클 때 이렇게 그 기준으로 분기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빨간색이 그 y 로우 값이니까 LTG가 4.82보다 작을 때는 이런 뭐 그 전체 데이터의 대부분이 이 빨간색 값을 가지고, 그 다음에 반대 경우는 이렇게 파란색까지 좀 더 많이 나온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스플리트 이후에, 이렇게 스플리트 이후에 어떤 변수가 이제 가장 많은 이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면, 여기 파티션 포 y 바이너리 눌러서 여기 컬럼 컨트리뷰션 같은 걸 클릭해 보면, 여기서 이제 어떤 변수가 제일 이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이렇게 그 반응치 y가 범주형 반응치일 경우에는 이렇게 디스플레이 표현을 할 때 조금 더 옵션을 조정하면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여기 파티션 포 y 바이너리에서 빨간색 삼각형 클릭 디스플레이 옵션에서 여기 show split probability 하고 show split count 이 두 가지를 눌러보면 각각의 스플리트에서 이렇게 각 서브셋별로 그 반응치와의 범주별로 비율과 확률 같은 거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LTG가 4.82보다 작을 때는 보면 거의 그 반응치가 로우일 경우가 거의 90%이지만, 반대로 LTG가 4.82보다 클 때는 이 로우일 경우가 42%, 하이일 때가 거의 58%인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LTG 변수가 전체 데이터를 굉장히 크게 분류하는 첫 번째 분류 변수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이제 이런 웨비나 시간에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제가 웨비나하고 연계해서 좀 시간 부족으로 이제 조금 더 설명해야 될 부분들은 이제 이렇게 그 블로그에 같이 넣어놨었거든요. 그래서 블로그에 넣어놓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이 그 디시전 트리 범주일 경우에는 여기 이제 보시면은 제가 아까 설명을 빠뜨린 것 같은데, 이렇게 반응체 범주형일 경우에는 이제 여기 컬러와 마크 바이 컬럼에 들어가면 범주를 우리가
색깔로 구분해서 표시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디시전 트리 결과를 여기 Analyze Predictive Model의 파티션에 들어가서 디시전 트리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파티션은 이제 분기 스플리트를 하는데, 보통 이제 스플리트 최적의 스플리트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그러니까 얼마만큼 스플리트해야 반응치의 중요한 변수를 제대로 이제 찾아낼 수 있느냐 할 때, 점프에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제 쓸 수 있는데, 이제 제일 가장 간단한 방법은 우리가 실행 윈도우에서 이렇게 밸리데이션 포지션을 일정 비율을 선택하고 나면, 그 다음에 여기서 분석 레포트에서 고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하고 밸리데이션 데이터에 대해서 R스퀘어가 나오는데, 요때 고 버튼을 눌러서 나오는 경우, 지금 이제 화면 기준으로 보면 이제 7번 스플릿 테스트가 가장 베스트하다고 나오는데, 요때는 그 밸리데이션의 R스퀘어가 0.23대, 만약 여기서 스플릿을 한 번 더 하면 아마도 트레이닝 데이터의 R스퀘어는 올라가지만 밸리데이션 데이터가 0.24보다 더 떨어져서 모델의 예측력이 더 떨어지는 걸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디시전 트리에서는 이제 밸리데이션의 R스퀘어가 최고가 될 때가 가장 최적의 스플리트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그런 스플리트가 몇 번 했을 때가 가장 최적이냐는 것을 찾는 방법은 여기처럼 이제 실행 윈도우에서 밸리데이션 포지션을 일정 비율 정하고, 그 다음에 고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최적의 스플리트 횟수 같은 경우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반응치가 연속형일 때,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연속형일 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원래의 이 데이터는 여기 첫 번째 컬럼에 있는 Y 데이터가 첫 번째 컬럼에 있는 Y가 이제 연속형 반응치입니다. 요거를 기준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반응치가 연속형이냐 범주형에 따라서 이렇게 스플릿하는 방법이 약간 다르고, 그다음 표현되는 방법도 약간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nalyze, 여기에 들어가서 에이징 글루코스 10개 팩트하고,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 포지션은 보통 우리가 30% 같은 경우를 습관적으로 정하는데, 그 다음 따라서 0.3을 한번 적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왔고, 지금 여기서 한번 고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고 버튼 눌러보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15에 분기되었습니다. 15에 분기되었을 때가 여기 이제 밸리데이션의 R스퀘어가 최고가 된다. 약 0.3 정도 나온 걸 분기가 됐고, 만약 여기서 한 번 더 스플리트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한번 이 부분 R스퀘어 부분을 한번 눈여겨 보십시오. 트레이닝의 R스퀘어는 0.6이고 밸리데이션의 R스퀘어는 0.3 정도입니다. 그러면 여기 스플리트를 한 번 더 하게 되면 트레이닝의 R스퀘어는 올라가고 밸리데이션의 R스퀘어는 내려갈 겁니다. 아마도 스플리트를 한번 해보면,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하면 요거는 0.60 올라가고 얘는 약간 내려갔죠, 그죠? 그래서 밸리데이션 포지션을 설정하면 고 버튼을 누르면 이제 최적의 스플리트 횟수를 자동으로 점프해서 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파티션 4Y에 가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예를 들면 이제 애널라이저 핀 모델에서 많이 하는 것처럼 프로파일러를 눌러서 우리가 이제 이런 프로파일러 기능을 활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파티션을 방법을 이용해서 예측했는 결과를 여기 이제 세이브 할 수가 있습니다. 세이브, 그러니까 이 데이터 테이블에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세이브 프리딕션 포뮬러를 클릭을 하면 여기 이제 제일 끝부분에 저장이 됐죠. 예측 파티션에서 예측했는 결과대로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측할 수가 있고, 만약에 이제 어떤 새로운 데이터가 입력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예측 변수, 독립 변수 10개니까 이 값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값이 입력이 되면 이렇게 뜹니다. 예측.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글루코스 값이 이 값이 아니고 뭐 다른 값을 가진다. 그러면 이게 이제 변화가 없겠네요. 없네요. 예를 들어서 다른 값. 이렇게 넣으면 새로운 값으로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면 이게 유의하지 않는 인자로 파밍이 돼서 이렇게 예측값이 이제 변화가 없는데 하여튼 여기 넣어서 예측값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데이터가 어디 갔죠? 여기서 아까 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게 컬럼 컨트리뷰션 눌러서 어떤 인자가 보다 더 중요한 인자를 이렇게 찾는 것,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추가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이어비티스 점프라 JMP라는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반응치 Y가 범주형일 때하고 연속형일 때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거 제가 지금 링크해 놨는 여기 유튜브에 보면 파티션에서 또 간략히 설명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시간 나실 때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고요. 이 디시전 트리는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 사전 정보가 없을 때 아주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사용하기 쉽고 다른 머신러닝 방법보다 해석하기가 되게 쉽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고, 좀 단점이 있다면 이제 첫 번째 분기를 기준으로 계속 분기를 하기 때문에 오버피팅이 발생할 가능성이 일정 정도 있다. 뭐 이렇게 그런 단점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디시전 트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 뉴럴 네트워크, 그러니까 우리가 인공신경망이라는, 또 신경망이라고 얘기하는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럴 네트워크도 또한 제가 이제 만슬리 같은 매달 만들어 보내드리는 만슬 가이드에 넣은 적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면, 이거는 제가 언제 넣냐면 이제 작년 9월에 26호에 넣었는데요. 이걸 한번 클릭해 보면 여기는 뉴럴 네트워크,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크까지 하면 신경망이 되고,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까지 하면 인공신경망이 되는데, 뭐 크게 구분 없이 이게 보통 씁니다. 그래서 다른 책에 보면 인공신경망을 뉴럴 네트워크의 이니셜을 따서 NN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티피셜을 붙여서 ANN 이렇게 또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공신경망은 이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입력층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 입력층이라는 것은 이제 팩터가 되겠죠. 팩터가 있고, 이제 그 다음에 결과가 있을 때, 요 둘 사이에 어떤 언닉된 함수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예측을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방법이 되고, 여기 이제 점프하고 점프 프로에는 이제 여기 중간에 있는 언닉층, 히든 레이어의 수라든지, 그 다음에 언닉층에 사용되는 이제 활성화 함수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은 이제 점프를 기준으로, 일반 점프를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점프 프로를 기준으로, 점프 프로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추가적으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속형, 연속형 반원치를 기준으로 점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체크를 해보니까 여기 링크가 일정 부분 잘못된 게 있는데, 그러니까 블로그 링크가, 그건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링크된 샘플 데이터, 보스턴 하우징이라는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뉴럴 네트워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제일 마지막에는 n 밸류가 반응치고 나머지 열 몇 개의 변수가 예측 변수입니다. 보면 이제 n 밸류는 파란색 아이콘으로 인식하고 있으니까 점프해서 이제 연속형 데이터로, 연속형 반응치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를 분석하기 위해서 Analyze, Predictive Modeling, 그러니까 뉴럴에 들어가서 여기 n 밸류가 y고 나머지 변수가 전부 x입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고,
오케이를 클릭을 하면 지금은 제가 점프 프로를 띄었기 때문에 이렇게 뜨는데 여러분들은 여기만 뜹니다. 여기만 이 부분만. 그래서 여기 하나 뜨는데 여기 보면 이제 그, 그, 그 홀드백 그러니까 그 밸리데이션을 할 그 비율 데이터의 비율을 선정하고 예를 들면 지금은 33%, 3분의 1을 선택을 하고 이렇게 고를 클릭을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그 전체 데이터 중에서 그 3분의 2에 해당되는 337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트레이닝, 그러니까 모델을 만들 때의 데이터 그 분석 결과고, 우측은 이제 그 만든 모델을 가지고 나머지 3분의 1 데이터에 대해서 밸리데이션을 했을 때의 결과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통계량을 살펴볼 수 있는데 가장 우리가 익숙한 R스퀘어만 먼저 보면은 트레이닝 데이터의 R스퀘어는 0.90%고 그다음에 밸리데이션 데이터의 R스퀘어는 한 84.5, 86, 8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는 이제 굉장히 모델이 잘 만들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얘를 이제 확인해 보면 우리가 이제 그 모델 N 탄젠트 H를 눌러서 다이어그램 하게 보면 얘는 이제 이런 식의 모델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팩터가 있고 활성화, 그러니까 은닉층의 활성화 함수가 이렇게 은닉층의 수가 이렇게 노드 수가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구성됐다고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프로파일러를 눌러보면 프로파일을 눌러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우리가 뭐 애널라이즈 핀 모델이라든지 이렇게 프로파일러 기능 있는 여러 가지 점프 메뉴에서 확인해 볼 수 있겠지만 이런 걸 가지고 예측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베리어블이 더 상대적으로 중요한가 하는 이런 것을 따질 때는 여기 이제 프리딕션 프로파일러 함수에서 우리가 이제 X인자들 간의 뭐 교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교작을 무시하고 상대적 중요도를 체크한다 그러면 Assess Variable Importance에서 Independent Uniform Input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각 벡터들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크림, 디스턴스, 룸즈 이런 순서로 이런 이제 모델링 예측됐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할 수가 있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뉴럴 네트워크 지금 살펴본 것은 이제 보스팅 하우싱 .jmp라는 이제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반응치가 연속형일 때 살펴봤었는데, 이것도 제가 이제 어제 급하게 이제 공유하기 위해서 블로그에 다시 이 부분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이런 이제 뉴럴 네트워크는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 이런 것들을 이런 개념을 이용해서 분석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같은 버스팅 하우징 JMP라는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하면 아까 했던 것처럼 이렇게 홀드백 포션, 밸리데이션 포션 0.3%를 선정하게 되는데, 그리고 여기 밸리데이션 메소드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exclude, lose, holdback하고 그 다음에 holdback, keep, hold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거는 지금 우리가 선택했던 일반적인 밸리데이션 방법이 홀드백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이제 exclude, low, holdback은 우리가 이제 데이터 테이블에서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exclude 또는 unexclude를 선택하면 unexcluded 된 데이터는 트레이닝용으로, 그다음 excluded low는 밸리데이션용으로 구분해서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 돌리게 되고, 그다음 K-fold 우리가 보통 이제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데이터를 몇 개의 서브셋으로 나눠 가지고 밸리데이션하는 방법,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나면 아까 했던 것처럼 이렇게 예측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프로딕션 프로파일러, 그 다음에 여기 세이브 프로파일 포뮬러를 확인하게 되면 이제 새로운 입력 값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y 값에 대한 추정을 이렇게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범주형 반응 칠 때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여기 벤즈 데이터라는, 제가 다른 예제에서도 갖고 있어요. 활용했던 벤즈 데이터라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첫 번째 컬럼인 밴딩 여부를 나타내는 밴딩이 되었느냐 안 되었냐라는 여기 그 바이너리 2개의 범주를 가지는 반응치고 그다음 여기 32개의 예측 변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제가 띄워놓은 게 점프 프로기 때문에 점프 프로에서 어떻게 되느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널라이즈 프리딕티브 모델링에 뉴럴에 가서 밴딩이 Y고 32개의 예측 변수 그냥 그룹화 시키기 때문에 그룹핑 컬럼을 선택하면 32개 다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OK를 클릭하면 화면이 뜨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일반 점프는 여기만 뜨거든요. 밸리데이션 포션만 밸리데이션 방법하고 밸리데이션 포션만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점프 프로의 경우는 언닉층의 구조, 그러니까 언닉층을 이렇게 그 하나, 두 개를 설정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활성화 함수도 그 점프는 일반 점프는 여기까지만 되거든요. 되는데 점프 프로는 이제 그 언닉층이 한 단계 더 있고, 그 다음에 활성화 함수도 그 지금 모드 탄젠트뿐만 아니고 리니어라는 가우시안 뭐 이런 추가적으로 두 가지를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부스팅 기능도 이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뭐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 한다고 해서 하고 그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이런 그 반응치 Y가 범주형이기 때문에 아까 봤던 이런 피팅에 대한 적합도를 판단하는 기준 그 통계량 외에 우리가 이제 분류가 일종의 분류니까 그 반응치가 범주형이 되는 일종의 분류이기 때문에 분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그 실제 밴딩 되는 것들하고 예측했는 것 중에 약간 실제로 밴딩 되는 것 중에 예측을 할 때 이렇게 뭐 밴딩 될 거로 예측된 게 54개, 안 될 거로 예측된 게 12개 이런 것들을 보면 걸 가지고 뭐 예측의 정확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다이어그램을 한번 확인해 보면 그러니까 점프 프로에서는 여기 언닉층의 수가 2단계라는 걸 또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다른 그 활성화 함수를 써서 이렇게 뉴럴 네트워크를 가지고 분석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기능들은 뭐 이렇게 그 프로파일러라든지 이런 것들은 비슷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측 결과를 그 데이터 테이블에 세이브하는 그런 세이브 포뮬러 세이브 프로파일 포뮬러를 누르면 이렇게 이제 그 분석 결과가 예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밴딩 되는 것으로 예측된 것을 나타내는 함수는 뭐 이렇게 이제 뉴럴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함수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밴딩 여부, 그다음 밴딩 안 됐을 경우에도 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최종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끝에 이렇게 그 밴딩 여부에 대해서 예측했는 결과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죠.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제 제가 범주형 반응치를 기준으로 그 점프 프로에서 뉴럴 네트워크를 돌렸을 때 결과를 이제 제가 이렇게 올려놨었는데 한번 체크해 보면 블로그에 올려놨었는데 아까 보신 화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O 분류율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범주형 반응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쓰는 이제 분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예측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 중에 ROC 커브라고 하는데 ROC 커브에 대한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세이브 포뮬러를 세이브해 가지고 데이터 테이블에서 분석하는 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그 포뮬러를 세이브하고 난 다음에 원래 이렇게 실제 데이터하고 예측해낸 데이터를 이렇게 이제 Analyze Fit I by X 기능 같은 걸 이용해서 예측값과 실제 값을 이제 비교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무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이 디시전 트리하고 뉴럴 네트워크 말고
어쩌면 이 일반 점프 사용자들 기준으로 보면 디시전 트리하고 요 누럴 네트워크 말고 더 많이 사용하시는 기능이 이게 이제 프리딕트 스크리닝이라는 기능입니다. 프리딕트 스크리닝. 프리딕트 스크리닝은 이제 메뉴로 보면은 이제 애널라이즈 스크리닝에 여기 프리딕트 스크리닝이라고 있는데, 이 프리딕트 스크리닝은 이제 일반 점프에 들어가 있지만 원래 이 프리딕트 스크리닝의 분석 알고리즘은 그 점프 프로에 들어가 있는, 점프 프로에 어디 있냐면 여기 프리딕티브 모델링에 여기 세 번째 있는 부트스트랩 포리스트, 다른 말로는 보통 이제 랜덤 파리스트라고 하는데, 이 랜덤 파리스트를 조금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단순화 시켜서 주요 인자를 선별하는 용도로 아주 많이 사용되는 점프의 메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던 이 밴드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이 밴드 데이터를 가지고 프리딕트 스크리닝을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프리딕트 스크리닝은 랜덤 포레스트 기능을 이용을 해서 주요인자 선별을 하기 위한 용도로 가장 빠르게 많이 간단하게 활용할 수 있는 메뉴거든요.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밴딩 여부가 이제 범증 반응치고, 그 다음에 여기 32개의 예측 변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당연히 이제 관심을 가지게 32개 예측 변수 중에서 어떤 예측 변수가 밴딩 여부에 가장 많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가를 찾는 것, 이것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관심사항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럴 때 이제 애널라이즈 스크리닝, 프리딕트 스크리닝에 들어가서 여기 이제 밴딩 여부가 Y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32개 예측 변수를 선택을 해서 OK를 누르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아주 금방 나오죠. 그러면 이게 이제 잉크 퍼센티지, 바니시 퍼센티지부터 시작해서 전체 32개 변수 중에서 어떤 게 이제 가장 중요한 변수인지를 금방 아주 빠른 시간 내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랜덤 파리스트, 말 그대로 랜덤 파리스트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돌린 거기 때문에 지금 저하고 같이 따라 하신 분이 있다면 요 위에 나온 결과는 제가 했는 결과하고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를 수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게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냐 하면, 우리가 이제 그 머신러닝 같은 걸 얘기를 할 때 많이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여기 보면 부스트랩 파리스트, 부스트티드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여기 부스트랩 파리스트 지금 우리가 사용한 여기 프리딕트 스크리닝은 부스트랩 파리스트라는 방법을 단순화한 건데, 요걸 단순화할 때 우리가 어떤 개념을 사용해서 하느냐면, 일종의 디시전 트리를 여러 개 만들어서 여러 개 만든 디시전 트리의 결과를 에버리징, 그러니까 평균화해서 중요 변수를 선별하는 방법인데, 이 여러 개를 만들려고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여러 번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끄집어낼 때 이게 이제 복원 추출을 하게 되는데, 이 복원 추출하는 샘플을 부트스트랩 파리스트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왼쪽과 같은 5개의 샘플이 있을 때, 4, 5, 4, 7이라는 숫자를 가진 5개의 샘플이 있을 때, 우리가 보통 여기서 5개를 보통 이제 샘플링 한다 그러면, 이게 이제 비복원이 아니고 복원이면, 그래서 어떤 걸 한 개 빼고 끄집어내고, 이런 4를 끄집어냈으면 4를 다시 집어넣고 또 하나를 끄집어냅니다. 그러면 당연히 앞에서 샘플링 된 4가 또다시 샘플링 된 가능성도 있죠. 극단적으로는 이 4가 5번 다 이런 식으로 선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복원 반복 추출하는 샘플을 부트스트랩 샘플이라고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러니까 여러 개의 디시전 트리를 만들어서 분석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요 프리딕트 스크리닝을 다시 한번 해보면, 우리가 앞에서 디시전 트리에다 살펴봤던 diabetes.jmp라는
파일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이 데이터는 원래 연속형 Y가 있고, 그 다음에 두 개의 범주화된, 하나는 이 Y 바이너리 두 개로 범주화했고, 하나는 이제 그 로우, 미디엄, 하이 세 개로 범주화된 Y가 있고, 그 다음에 10개의 예측 변수가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프리딕트 스크리닝을 이용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애널라이즈 스크리닝에 프리딕트 스크리닝 가서, 우리가 이럴 경우에는 이제 세 가지 유형의 그 반응치를 전부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단에 보면 아까 설명드렸던 넘버 트리즈라는 게 있는데, 여기 아까 그 금방 파워포인트 화면에서 보여드렸던 그 여러 개의 디시전 트리를 그 복원 추출 방법으로 모델링해서 하는 게 랜덤 포레스트인데, 그때 여러 개의 디시전 트리를 만들 때 이 숫자가 디시전 트리의 개수가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조정할 수가 있거든요. 점프에서는 디폴트로 100개로 되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300개로 하겠다. 그리고 X인자 10개를 선택을 하고 OK를 클릭하면 몇 초쯤 걸렸습니다. 그 반응치가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세 가지 반응치에 대한 이제 그 프리딕트 스크린 결과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에는 제가 이거를 좀 정렬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렬하는 방법은 우측 마우스 클릭, Sort by 컬럼에 들어가서 링크, 어센딩 이렇게 하면 이제 그 프리딕트 스크린 기능을 이용해서 10개의 변수 중에서 반응치 Y에 대해 그 기여, 영향을 많이 주는 순서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은 예측 변수 10개밖에 없겠지만, 그 생산 데이터 같은 걸 갖고 오면 뭐 이게 엄청나게 많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가지고 가장 중요한 몇 가지를 가지고 아주 우리가 디테일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사전에 주요 인자를 선별하는 기능으로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프리딕트 스크리닝 기능에 대해서 한번 이제 살펴봤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실무적으로 매우 많이 쓰고, 제가 여기서 지금 설명했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또 기존에 알고 계시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원래의 반응치가 지금처럼 Y 이렇게 배를 수율이다 가정하면, 이게 요것만 가지고 분석을 하면 수율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팩터를 찾는 방법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그 머신러닝 방법은 반응치가 연속형일 때보다 범주형일 때 예측 능력이 뛰어납니다. 많은 경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율에 대해서 어떤 스펙이 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90%라 그러면 90% 이상 이하를 가지고 이렇게 Y를 또 하나의 Y를 만들 수 있잖아요. 이제 포뮬러 써가지고 그럼 만들면 이렇게 두 개의 Y에 대해서 우리가 프리딕트 스크리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금 더 예측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옵션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딕트 스크리닝에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점프 프로에서 프리딕트 스크리닝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요 온라인 세미나를 준비할 때는 그 점프 프로의 프리딕티브 모델링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 일반 점프보다 점프 프로의 사용자들이 좀 상대적으로 많지 않고,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요 그 웨비나를 들으신 분들도 대부분 일반 점프를 사용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점프 프로의 프리딕티브 모델링은 제가 설명을 들어도 여러분들이 재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오늘은 약간의 시간 동안 요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만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띄워놓은 게 점프 프로인데요. 여기 애널라이즈 프리딕티브 모델링 보면 이제 일반 점프에는 유로라고 파티션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점프 프로에는 조금 더 강화된 유로, 그리고 점프에 없는 부트스트랩 하리스트, 부트스트랩 트리, KNN, 라이브 베이스, 그 다음에 스포터 벡터 머신, 이런 5가지의 그 머신러닝 기법이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씩 다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고, 그 다음에 이것을 모아서 하나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모델 컴패리즌이라는 개념입니다. 모델 컴패리즌. 요게 뭐냐면 우리가 이러한 다양한 머신러닝 기법들을 가지고 모델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모델을 비교할 수 있는 하나의 단일한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요 위에 있는 것들을 중에서 지금 이 주어진 데이터에 어떤 방법이 제일 적합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게 그 점프 15 버전 프로의 모델 컴패리즈라는 이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여러분들은 샘플 데이터는 공유를 못 해드렸는데 제가 그냥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봤던 여기 diabetes.jmp라는 샘플 데이터입니다. 아까 디시전 트리라든지 뉴럴 네트워크를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디시전 트리를 이렇게 실행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그 세이브 컬럼에서 그 세이브 프리딕션 포뮬러를 선택을 하면 이제 디시전 트리에서 그 예측한 그 포뮬러를 데이터 테이블에 다 심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다른 방법에서도 이렇게 다시 심고 나면 우리가 그 예측된 포뮬러를 가지고 여기 모델 컴패리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 반응치 그 범정 반응치는 Y 바이너리를 가지고 이렇게 했는 것들을 여기 이렇게 쭉 가면 이렇게 제가 이렇게 모아놨거든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리고 여기 Analyze 그 프리딕티브 모델링의 모델 컴패리즌에 들어가서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너무 많아서 만들어놨는데 예를 들어서 모델 컴패리즌 Y 반열 여기 딱 들어가면 실행을 하면 이렇게 적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하고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구분했기 때문에 이렇게 데이터 필터에서 밸리데이션을 구분하면 이렇게 그 데이터에 트레이닝 데이터 기준이든 데이터 밸리데이션 데이터 기준이 아니면 두 개 다든 간에 이 여러 가지 우리가 그 노미널 로지티, 오디널 로지티, 파티션 뉴럴 뭐 등등등등등등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썼을 때 그 우리가 이 엔트로피 알스케어부터 시작해서 뭐 오분류율, AUC 값 이런 것들을 쫙 나타낼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고 이게 이제 통계량들이 여러 가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가장 적합한 방법인지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알스케어 그러니까 주로 보면 밸리데이션의 오분류율 또는 이제 그 엔트로피 알스케어 기준으로 이제 우리가 보통 가장 이제 적합하다고 보는데 지금 제가 얼핏 아닐 수도 있는데 얼핏 봤을 때는 지금 이 경우에는 이제 그 부스티드 트리 방법이 여기 알스케어도 가장 크고 오분류율도 가장 작아서 이 데이터의 경우에는 부스티드 트리가 이제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뭐 우리가 여러 머신러닝 방법 중에서 최적의 방법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이제 그걸 가지고 아주 이제 추가적으로 디테일한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 이제 Y 바이너리를 이렇고 우리가 이제 Y가 요 첫 번째 컬럼인 Y 컨티뉴스 데이터를 선택을 하면 조금 다른 길을 나오죠. 컨티뉴스 데이터 생각하면 이 부분 이렇게 나오죠. 그죠? 우리가 왜냐하면 연속형 반응치가 연속형이면 우리가 이런 통계량들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번 나올 겁니다. R스케일을 이제 라세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각 AA라는 에러값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겠죠.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점프 버전은 15 버전인데 이게 점프 내년 봄에 점프 16 버전이 나오는데 제가 16 버전에는 그 모델 컴패리즌이라는 기능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서 모델 스크리닝 이름으로 하나가 나오는데 제가 그냥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면 저는 점프 직원이니까 점프 16의 그 파일로트 버전을 테스트 중에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가 금방 봤던 메뉴는 Analyze Predictive Modeling의 모델 컴패리즌입니다. 모델 컴패리즌 요거는 이제
내가 실행한 머신러닝 방법마다 그 포뮬을 다 데이터 테이블에 심어서 그 저장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비교하는 건데, 지금 이제 16 버전에서 추가될 여기 모델 스크리닝 방법은 그 저장할 것 없이 이제 바로 비교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걸 실행을 해서 뭐 이렇게 Y 선택하고 X 선택하고 하면 여기 하단에 보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사용하는 머신러닝 방법들이 여기 다 들어있죠. 우리가 지금 방금 설명드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16 버전에서 추가될 그 XG 부스트 등등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동시에 이제 실행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실행한 결과를 심어 놨었는데, 연속형 반응식일 경우에 실행을 하면 이제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방법들로 트레이닝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돌렸을 때 알스키아나 뭐 라스의 기준으로 어떤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는 이런 결과를 볼 수 있고, 심지어는 이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돌렸을 때 이렇게 이제 분석에 걸린 시간이 얼마인지, 뭐 거의 시간이 0몇 초죠. 시간, 그러니까 굉장히 큰 빅데이터라 하더라도 우리가 아마 점프를 이용해서 분석을 하면 시간이 아마 얼마 안 걸릴 거라고 예측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Y, 그 범주형 Y에 대해서도 제가 저장해 놨습니다. 여기 보면, Y가 범주일 경우에는 이렇게 엔트로피 아스케라든지 오볼륨, AUC가, 라세, 뭐 이런 등등을 가지고 어떤 분석 방법이 이제 가장 적합한 분석 방법인지를 최적의 모델링 방법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점프 프로를 그 15버전 점프 프로를 가지고 있지 않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좀 간략히 정리를 해서 그 블로그에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5버전 프로에서 이런 기능들이 제공이 되고, 거기서 이제 방금 설명드렸처럼 이제 모델 컴패리즌이라는 기능이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예측 방법에 대해서 비교를 할 수가 있고, 그것을 이렇게 표 형태뿐만 아니고 이렇게 프로파일러에서도 이렇게 한꺼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X 인자가 값이 어떻게 이렇게 조정됐을 때 각각의 방법별로 예측되는 Y 값이 다르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동시에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고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내년에 출시될 점프 16 버전의 모델 스크리닝의 결과들도 이렇게 캡처해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고, 혹시 지금의 점프 프로의 프레딕티브 모델링 기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은 블로그에 따로 올려주시거나 아니면 이제 제 메일 주소 여기 있죠.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면 따로 이제 한번 뭐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그 점프의 프리딕티브 모델링 개요부터 시작해서 일반 점프에는 디시전 트리, 뉴럴 네트워크, 프리딕터 스크리닝을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점프 프로에 대해서 점프 프로의 머신러닝 기능에 대해서 그런 기능들이 있고, 그 중에서 모델 컴패리즌이라는 기능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점프에서 제공되는 아주 좋은 서비스인데 많은 분들이 모르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좀 소개를 한 2, 3분 정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팁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스팁스라는 게 뭐냐면 제가 블로그에도 간단히 이렇게 소개시켜 놨는데, 스팁스라는 것은 이제 이런 Statistical Thinking for Industry Problem Solving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점프를 배우고, 그 다음에 관련된 이제 어떤 기본적인 통계에 대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학습할 수 있는 무료 무크, 보통 우리가 무크라고 하죠. 무크 과정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한 7개 정도 모듈로 구성되어 있고, 총 시간은 27시간입니다. 27시간이고, 지금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세스 계정만 있으면, 없으면 뭐 무료니까 만들어서 로그인 하면 되거든요. 저는 지금 로그인 시켜놔서 그냥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팁스는 이렇게 7개의 그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 모듈마다 몇 시간씩 해서 총 27시간 정도의 과정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오늘 했던 프레딕션 모델링 부분을 간단하게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 들어가 보면 뭐 이렇게 제가 하나 이게 지금 이제 강의 그다음에 실습 뭐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디시전 트리 부분을 보겠습니다. 디시전 트리 부분을 보면 2, 30점 볼까요? 이렇게 뭐 디시전 트리에는 범죄 Y에 대한 클래시피케이션 트리하고 분석형 Y에 대한 프리딕션 리그레이션 트리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무료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이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잘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전체 과정을 보면 아까 봤던 걸로 하죠. 전체 보면 여기 이제 27시간 정도인데, 각각 그 이제 우리가 무료대 누구나 신청해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이제 한글 번역 작업 중에 있는데, 이 첫 번째 모듈 1과 모듈 2가 번역이 완료돼서 아마 6월이 끝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글 버전을 접할 수 있을 겁니다. 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버전, 모듈 3부터 7까지도 지금 한 늦어도 10월 말까지는 전부 한글 버전으로 번역이 완료될 거기 때문에 한글 버전 또는 영어 버전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움직이기 많이 힘드니까 이런 이제 스팁스 과정을 이용해서 점프하고 통계의 기초적인 부분들도 같이 한번 학습하면 우리가 좀 좋지 않을까 해서 스팁스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점프의 머신러닝 방법, 메뉴 기준으로는 애널라이즈, 프리딕팅 모델링에 있는, 그리고 스크리닝에 있는 한두 가지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여기 채팅창에 남겨놓으시거나 아니면 저한테 메일 보내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분세미나 웹이라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